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혼자 사니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네, 뭐 조금씩 예. 그냥 그런 것부터 얘기하면 예. 그냥 제가 좀 식탐이 좀 세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놀랄 만큼 많이 먹곤 하는데 그래서 별로 살 안 쪘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예. 막 스트레스 받으면 특히 예. 뭐 있는 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남자보다 더 많이 먹는 수준인 거예요. 그때는 막 예를 들면 막 피자 한 판에다가 치킨 한 마리를 그 자리에 다 먹어요. 그런 식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막 콘을 막 6, 7개를 먹는다고요. 약간 근데 그 배에 다 들어가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어.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우보 그러죠. 제 별명이 먹보예요, 먹보. 그래서 저도 잘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그걸 못 먹겠던데. 그니까요. 어?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적으로 막 스트레스성을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면은 어때요? 먹고 나면은 막 배가 불러서 힘들잖아요? 그쵸. 먹는 거는 괜찮아요. 이브에 먹는 거야 또 어떻게 먹나, 진짜. 그 다음 배가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막 너무 힘들면은 토를 하거나 하는데 토도 잘 안 되고요. 그냥 막 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된 상태로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면은 스트레스는 좀 일단 잊어지고 뭔가 일단은 채워지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차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한 잔을 따라오면 이렇게 나눠서 마실 수 있잖아요. 하루 3끼에. 근데 저는 이거를 보이면은 한 끼에 그냥 다 먹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저도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인데. 예? 한 끼 먹기에 너무 많이. 저는 국수 같은 거는 한 3배 먹어요. 면적이 한 3배 정도 먹어요. 예, 어쨌든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다른데 몰두하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려서 다른 쪽에 빠지게 돼요. 이제 그렇게 이 정신작용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막 땡기고 그게 빠져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정신작용은 뭔가 괴로운 상황이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피하고자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게 돼요. 사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랑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충동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면 욕심에 그냥 휩쓸려 다니고, 화가 나면 화에 그냥 휩쓸려 다니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충동인 거예요. 정신작용은 뭔가 불편한 게 나면 불편한 것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어떤 충동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런 줄을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은 점점 그렇게 작용을 못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욕 잘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이 사실 욕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욕을 할 수 있지. 알면서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화를 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화내는 줄을 몰라요. 그냥 화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지. 화에 휩쓸린 상태에서는 화내는 줄을 사실은 몰라요. 끝나고 나서 내가 또 화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화가 그렇게 막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죠. 이제 막 그렇게 안 먹으려고 또 막 그랬겠죠. 네. 안 먹으려고 고생을 하는데 또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그냥 그렇게 되고 또 안 먹으려고 하고 온통 그런 악순환이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지금 또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막 뭐가 땡기고 또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은 그 충동을 한 번 못 이기고 또 빠져들고 또 빠진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은 점점 거기서부터 이제 빠져들어가지 않게 돼요. 알고 있으면 돼. 알고 먹으면 돼요. 그럼 일단 막 먹을 때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지켜봐요, 그냥? 예, 단지 알고 있으면 돼요. 먹는 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잘은 안 되겠지만은 한 번 그렇게 하고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빠져들지 않게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면은 점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가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당연히 먹는다는 그런 충동이 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또 안 빠질 수 있게 돼요. 주로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 첫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결정을 하는 입장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어디 직업이 그런 거세요? 아니면은? 뭐 직업이라든지 뭐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다 안정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제가 34인데 26에 해서 한 8년이 지났는데 이제 배우자랑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엔 좋았는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이제 저는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근데 그쪽에서는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뭐 합의가 될 수 없는 뭐 절충안이 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뭐 애를 반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멀어지고 지금은 거의 말도 안 하고 남남대로 지금 거의 남보다 못하죠. 일단 지금 그래서 올해 3월달부터는 이제 제가 못 견뎌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지방 근무를 내려 보냈거든요. 저는 여기 서울에 있고. 그래서 뭐 둘 다 좀 더 나아져 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더욱 더 마음이 멀어지고 저는 자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아기를 안 가진다고 그러세요? 그냥 안 땡겨요. 이 아기가 싫으세요? 네. 혹시 아기가 내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에도 그렇고 내 인생에도 그렇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봐도 다 애를 놓으면 그냥 그쪽으로 다 올리는 데잖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애를 놓으면 그렇게 될 거란 거 알거든요. 저도 성격상.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막 본능적으로 막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일단 또 애를 원래는 또 싫어하고 또. 다른 애들도 싫어하세요? 네, 다른 애도 싫어요. 저도 굉장히 그 애가 싫었었는데 내 애가 생기니까 그러지 않던데. 근데 저도 그렇게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가 생겨서 막 이렇게 내 애기 때문에 저도 딴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또 막 몇십 년을 그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런데 삶이 어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대로 뭔가 사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정생활이 아닌 어떤 직장생활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직장생활은 만족해요. 예.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인생의 가치요? 아니면 그냥 아니, 사는 가치. 아, 제가 사는 가치. 네, 삶의 보람이라든가. 제가 사는 가치를 제 일에서 찾지는 않죠. 그러면은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상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직장은 단지 돈 벌어서 가정생활을 잘 하는데 가정생활은 내 삶이고 직장생활은 돈 벌기 위한 삶으로 해서 내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맨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 때문에 사실 힘들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내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반대예요. 예, 네. 좀 반대적인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정이 자기 삶이고, 그래서 직장은 돈 벌어가는 곳이라고 해서 직장은 땡 하면 그냥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직장 생활은 대충대충 할 수만 있다면 대충대충 하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어서 또 그것도 또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승진해서 더 급여가 많아지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안 할 수만 있다면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이죠.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소소한 행복이지만 저는 일하면서도 조금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괴롭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집안에 이렇게 둘이 있으면 오히려 더 답답하고요. 저는 아예 그냥 나와버리면 차라리 그냥 잊고 살아요. 일하면서. 혹시 서로 부부간에 뭐 예를 들면 의견이 잘 안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무난한 성격이고요. 네, 둘 다 뭐 어디 가서 큰 소리 내거나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막 신혼 때 한 2, 3년 동안은 남들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단지 애기 문제만인가요? 그게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점점 싫어지면은 사실 모든 것이 다 네, 이제 말도 싫어지고 네. 행동도 싫어지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그러나요? 네. 예. 그래서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항상 그 갈등 속에 있다 이런 말인가요? 예. 사실 그것은 답은 이래야 되거나 저래야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그런 문제들은 다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주관이 뚜렷하세요? 좀 그런 편이에요. 좋고 싫음이 분명하세요? 네네. 그렇죠? 통상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생각으로 사는 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은 전부 다 그 생각으로 인한 불편이고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고 싫은 건 다 생각인 거예요.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 좋고 싫음이 강하지 않아요. 좋다 싫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해서 좋고 싫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좋고 싫음을 잘 몰라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쥐가 싸놓은 똥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기도 해요. 왜냐? 좋고 싫음을 모르기 때문에. 좋고 싫음은 바로 좋은 느낌의 경험, 그것이 좋음이고, 안 좋은 느낌의 경험이 싫음의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바로 그런 좋고 싫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들은 다 착각의 경험들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착각들인가 이야기를 했죠. 이렇다라고 하는 것 또한 착각이고, 이것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지 현명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보이는 경험, 보는 경험은 다 이런 착각인 경험인 거예요. 듣는 경험도 마찬가지고, 결국 책 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떤 책을 보고 또는 어떤 영화를 보고, 우리가 어릴 때 좋은 영화를 보고 딱 맞는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렇게 주인공처럼 살려고, 주인공처럼 되려고 흉내내고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런 것은 다 뭐예요? 다 그런 본 그 경험의 영향인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우리는 금방 또 생각이 바뀌어요. 모든 좋고 싫은 것은 다 그런 경험들인 거예요. 그런 착각에 기반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어떻게 변할지 또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보는 사람들 앞으로 이 경험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좋고 싫음이 안 바뀌었나요? 중학교 때 좋아했던 것 지금도 똑같이 좋아하나요? 중학교 때 싫어한 것을 지금도 똑같이 싫어하나요? 좋고 싫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좋고 싫음이 앞으로 또 10년 후에도 좋고 싫은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을 고집하면은 삶이 괴로운 거예요. 가장 간단한 얘기지만은 지금 가수 싸이 아니죠? 싸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주 내놓은 자식이었대요. 뭐 중학교 때부터 뭐 담배도 피우고 뭐 술도 먹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 부모는 아주 귀엽고 잘 살고 그 누나는 아주 또 모범생이어서 아주 명문대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내놓은 자식이었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켜봤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사실 1년, 2년 전만 해도 싸이는 모든 젊은이들이 우상 가까이 그런 거였어요. 최고 돈 잘 벌었고 최고 유명인이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공부 잘해야 되게 성공한다고 그러죠. 모범생이야 성공한다고 그러죠.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가령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좋다 싫다라는 그 생각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안 맞다,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이혼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되게 같이 사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죠? 괴롭다고 그러죠?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해소되지 않는 그것이 드러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 바뀌면은 이제 다시 그런 불편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것은 새롭게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것은 다른 게 그 새로움에 의해서 다른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지만 조금 있으면 곧 다시 거의 다를 바가 없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괴로움이라는 상태예요. 왜냐? 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불안정함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도 일어나는 경험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뭔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신경이 쓰여 있는 그때는 뭔가 새롭다는 느낌이 될 때는 그때 모든 것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은 또 통상적인 그런 불편함이 또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다 조건일 뿐이고 결국 모든 삶에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은 다 원인, 그것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사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은 항상 삶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일로 해서 일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것은 해소되지 않는 원인은 드러나서 결국 삶이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사 괴롭다고 해서 절에 들어오면은 편해질 것 같죠? 조금 있으면 제일 처음에 새로울 때 뭔가 새롭고 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곧 그런 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또 똑같은 마음 상태가 돼요. 그것은 뭐냐? 조건 탓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조건일 뿐이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해소되지 않는 화와 축적되지 않는 욕심, 그 원인, 불안정함, 그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사람을 바꾼들 또는 환경이 바뀐들 조금 있으면 다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왜냐? 이 원인이 드러남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어도 되죠. 혼자 있어도 되죠. 혼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닌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는 않을까요? 아니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떤 걸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꼭 조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또는 어떤 특정한 물건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이제 가령 혼자 있고 그러면은 외로워 죽겠다든가 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지겹다라든가 또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국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다 조건인 거예요. 이것을 피하고 어떻게 살아요? 눈이 있는 한 보이고 귀가 있는 한 들리고 코가 있는 한 냄새가 맡아지고 입이 있는 한 맛이 보여지고 몸이 있는 한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생각이 자꾸 작용하는데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혼자 있으면 괜찮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조건 탓이 아니라 원인이 드러나는 건데 원인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은 항상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인연 따라 그렇게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것은 자연작용으로 자연의 이치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되려고 하면 즉 이렇게 헤어지든 아니면 그대로 있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도 불편하게 돼 있어요. 즉 그것은 한다고 해도 불편하고 벗어날 수 없고 안 해도 불편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 우러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면은 저절로 우러나게 돼요.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네. 저러면 되겠네. 우러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살면은 반드시 삶은 자꾸만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 어떻게 결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절대 달려있지 않아요. 삶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길을 안 가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되든 그것을 알고 있는 깨어있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돼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되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안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대로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는 대로 그와 관계없이 그러한 사실을 다 단지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점점 불편함부터 벗어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건은 결국 조건 탓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탓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이 불안정함의 해소되도록 하는 해소되는 그런 조건 역할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조건은 점점 이치를 알고 보면은 결코 그 탓도 아니고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없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바꿀 필요도 없는 서로가 그런 이치를 알면은 서로가 감사하는 그냥 그대로 나를 괴롭게 하지만은 그냥 그대로 감사하게 되는 그렇게 어떤 그런 인연이 되면은 그냥 삶은 그냥 편안하게 변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가치 없다는 것은 전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만약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럼 다 애가 있어야 된다고 하든지 또는 다 애가 없어야 된다고 하든지 또는 다 직장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든지 또는 다 가정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은 왜 그래요? 생각은 단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를 뿐더러 그 경험 또한 다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생각을 고집하고 생각에 얽매이면은 삶은 가장 불편해지는 거예요.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상대방 탓이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애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안 가진 게 더 중요하고 가진 게 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가진 게 더 중요하고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사람마다 생각이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애를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 예, 그러게요. 네, 그것 또한 똑같은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밥을 먹는데 작년부터인가 제가 몸이 건강한 편인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같이 그건 다 밥을 생각의 먹는데. 작용이에요. 네. 생각의 작용, 그런 것들이. 가령 그 이전에는 또 좋았던 것은 또 그 뭐예요, 그러면? 봐요. 생각의 변화로 인한 것일 뿐인 거예요. 좋았을 때는. 안 좋은 것은 뭐예요? 두드러기나 이런 알레르기 반응도 사실은 바로 그런 관념의 작용인 거예요. 관념, 생각의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져요, 또. 근데 문제는 제가 노력하고 싶지가 않아졌다는 게 뭐예요? 그래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삶이 편해지고 행복한 것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뭐 다시 잘 해보고 싶다, 다시 이렇게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예, 제가 잘하라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옛날처럼 돌아가라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단지 내가 결정을 한다,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러나는 대로 단지 알고 있으면은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만나면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는지 단지 알고 있으면은 우러나게 돼 있어요. 즉, 결정 선택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결정 선택이란 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남한테? 꼭 누군가,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교회에 다닌다면 아니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우러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문득 그러면 되겠다. 또는 문득 누군가 그런 결정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되어진다는 느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진다는 그 느낌은 정말 100% 확신 뭐 이런 건가요? 예. 100% 확신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나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항상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지나간 데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또 후회하고 자책하죠. 우러나는 대로 항상 그렇게 살아가면은 삶은 후회고 자책이고 이런 건 없어요. 100%니 50%니 이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생각 속에서나 그런 것은 있을 뿐인 거예요. 그 결정되어진다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안 와서 제가 이해를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경험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정말 움직일 수 없게 진짜 확실하게 결정이 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상태인가요? 문득 그러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어요.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문득 그러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된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예. 자, 시한은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크게 달려 있어요. 즉 아직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되면은 그것이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급하다, 절박하면은 금방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시한이 더구나 언제라고 하는 시한이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한이 있으면은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시한이 없으면은 절박성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덜 절박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절박했다면은 정말 절박했다면은 벌써 어떻게든 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정말 절실하다고 한다면은 벌써 어떻게든 했을 수도 있어요. 집을 나가버린다든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그 지방 근무를 보낸 게 저예요. 어떻게든.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절실하고 정말 절박했다면은, 그것보다 더 강한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더 절박하다면은, 이런 고민이고, 뭐가 필요해요?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든 결정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항상 아마 시간이 흐르면은 헤어지려는 결정이었던 헤어지지 말자는 결정이었던 둘 다 후회스럽게 돼요. 둘 다 후회는 남을 것 같아요. 예, 둘 다 후회스럽게 돼요. 그러나 우러난 대로 살면은 다시는 그런 후회를 안 하면서 살아가요. 비록 그것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 왜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사는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우러난 대로 사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살지 않은 거고, 내가 결정한다는 데는 항상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는 항상 모순과 비교, 평가,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지나가고 나면 항상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러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교, 평가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비교, 평가가 없으면은 좋고 싫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러난 대로 살면은, 우러난 대로 산다는 것은 사는 자세가 바뀐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인 거를 어제 저도 참다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했고,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다는 그런 거예요. 둘 다 성격도 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건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그러냐. 돈을 못 벌어주는 것 때문에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인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살아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 그것은 해도 최선이 아니고 안 해도 최선이 아닌 거예요. 최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는 최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나은 결정. 그만한 나은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 이것이 낫다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일 뿐이고, 저것이 낫다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인연의 작용으로 인연대로 돼가는 거예요. 돼가는데, 그것은 인연대로 돼가는 것은 어차피 어떻게 되든 인연대로 돼가는 거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문제인데, 편하자 편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과가 이러냐 저러냐에 절대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이래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래도 불편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저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이래도 괴롭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도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절대 괴로움, 불편함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은 왜냐? 그 조건 탓이 아니니까. 조건 때문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있는 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뭐냐? 이것이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지.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든 이것이 일어날 때는 항상 괴롭다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깨어있음이 정답이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러나는 대로 하면 돼요. 깨어있음 속에서 되어지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안 하고도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결코 한다고 하고 안 하고 중에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가 옳지 않는 것은 없어요. 둘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혼하면 지탄을 받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 생각이죠. 다 지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탄을 해요? 아니요. 그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일 뿐인 거지. 여기 대해서 자기들이 뭘 안다고. 자기 일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요. 무심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일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눈에다가 내 편안하고 안 편한 걸 맡겨 놓을래요? 그럼 노력할 필요가 없네요. 다른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 눈을 어떻게 다 통제할래요? 다른 사람은 눈을 어떻게 다 맞출래요? 그럼 맨날 삶이 불안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 내 행복이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 손에, 다른 사람의 눈에 내 행복이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 그 사람 생각일 뿐인 거예요. 보세요. 이야기하면 다 온통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삶이. 다른 사람 눈 신경 쓰지, 다른 사람 생각 신경 쓰지. 그러면 온통 불편하죠. 복잡하죠.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뭘 신경을 써요?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자연과 같은 환경일 뿐인 거예요. 이 환경이 조용한 데도 있고 애들하고 복잡복잡한 데도 있고 그냥 시끄러운 데도 있고 1년 내내 햇빛만 비치는 곳도 있고 1년 내내 비만 오는 데도 있고 온통 이런 것은 다 그냥 자연 환경일 뿐인 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이 괴롭고 안 괴롭고 해요?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일 뿐이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화인 거예요. 깨어있음 속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자유롭고 비로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쪽 뭐가 바뀌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주면은 그래야 내가 비로소 편안하고 행복하다고요? 천만원 없으면 그러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온통 삶은 다 그런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런 스트레스 그런 불편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이 뭔가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결정이 내려지고 저절로 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아무 불편함이 없고 부자유함이 없고 그냥 편안할 뿐인 거예요. 그냥 상황 그대로 어떤 상황이든.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조금 기다리세요. 그거는 가는 날 이야기 해줄게. 하여튼 아까 절박함이 부족해서 아직 그게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네.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결정은 어떻게 내려도 나중에 후회하고 이렇게 되고 불편하게 돼요. 일단 내가는 어떻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것이 삶을 편안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것이 삶을 잘 사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처해지는 대로, 우러나는 대로. 그러면은 자연의 이치대로 될 대로 되게 갑니다. 될 대로 되는 삶. 그것은 자포자기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편한 삶이고 가장 괴로움이 없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진정 사는 맛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인 거예요.
온통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복잡하고 갈피를 못 잡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명확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 벗어나면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심플해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도 혼자서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고. 제일 처음에 필요로 결혼했어요? 무슨 필요로 결혼했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약간 그런 거 있긴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임시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엄마한테 부담을 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혼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그 직장의 안정이 영원히 보장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네? 지금의 그런 직장이, 지금의 그런 환경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라는 보장이 있나요? 누가 그걸 확신하죠? 요즘은 안정된 직장이라는 없는 거예요. 아, 저는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은 철밥통이지 아세요? 공무원도 어떤 사건으로 연루돼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공무원은 철밥통이세요? 공무원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철밥통이 아니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화령스러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이번에 유병헌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경찰 공무원들 본의 아니게 옷 벗는 사람들 많아요. 안정된다 그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공무원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정함을 믿고 있으면은 나중엔 더 괴롭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할 때처럼 경제적인 힘듦 때문에 그런 앞으로 닥칠 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깨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깨지 말라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깨고 안 깨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갈 거예요. 인연이란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 수가 있고 아무리 깨려고 해도 안 깨지는 수가 있고 그것은 사실은 인연 따라서 돼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착각일 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한다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한 어떻게 결정이 내려져도 반드시 그로 인해서 불편하게 돼 가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불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불편 더하기 새로운 그런 불편이 더해지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인 거예요.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화 또는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화나 욕심에 휩쓸려 살면은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또 불편하게 일어나고 또 불편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결과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죠. 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했을 뿐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할 수 없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했어요? 하면 됐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돼? 누가 기다리라고 했나요? 제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나요? 단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나요? 그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러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 말고 결정이 되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우러나는 대로 하라는 얘기였지 내가 하겠다, 내가 어쩌겠다, 내가 한다는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문득 어떤 그런 생각이 우러나게 될 때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한 거지 하지 말라 소리도 안 한 거고 기다리라는 얘기도 아니죠. 깨어있으면은 절박하면은 더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절박하고 안 하고도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래도 참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거지. 정말 참을 수 없다면 벌써 무슨 일이 있었겠죠? 온통 생각 속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온통 생각 속에. 다른 사람보다도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되고,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싫으면은 두드러기도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정을 해서 해결되느냐? 그래서 해결되질 않아요. 그 문득 떠오르는 그 강한 느낌? 그거는 제가 아나요? 그 느낌인지. 그건 스스로 알지. 그걸 누가 알아요? 네. 막연한 이렇게 되면 되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강하게. 자, 어떤 형태로든 저절로 분명하게 돼요. 스스로 분명하게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든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돼가요. 계속 생각을 굴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더 복잡한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복잡할 때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인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음 속에 있으면은 생각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저런 생각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현안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그와 관련된 과거 생각도 일어날 거예요. 그와 관련된 미래가 대한 생각도 일어날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내가 한다, 내가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두세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용하면 작용대로 단지 알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정리가 돼서 문득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런 것이 우러난다는 느낌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스스로 구분이 되고 스스로 알게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점점 앞으로 삶이 편해지게 돼 있어요. 하더라도 편안하고 안 하더라도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얘기를 갖고 안 갖고도 사실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가져도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 안 가져도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갖고 안 갖고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대로가 영원히 이대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월호에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다 죽을 줄 누가 알았나요? 여행 가면서 좋을 줄 알았죠? 수학여행 가면서 좋을 줄 알았지 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해경이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해경이 그렇게 될지 공무원 어떤 한 부서도 이따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연 공무원이라고 철밥통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앞으로 그런 철밥통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불안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공무원도 꼭 가령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지 않고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뎌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안전이라는 것은 공무원이어서 안전하고 공무원이 아니어서 불안하고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인연, 진짜 흔히 얘기하는 인연,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연이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그 정말 1대1, 정말 이 지구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인가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지는 않아요. 인연은 그런 게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인연은 보이는 이것, 보이면서 뭔가 드러나는 게 있죠. 보이면 생각이 일어나죠. 들리면 무슨 생각이 일어나죠. 뭔가 또 짜증, 화가 일어나죠. 일어나는 것은 원인의 드러남이고, 원인이 드러나는 데는 조건이, 보이는 어떤 것이 조건으로 해서 그때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일어나는 것은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조건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인연인 거예요. 이 인연은 볼 때마다 다르고 들을 때마다 다르죠. 인연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 지구상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뭐 이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연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일 뿐, 생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 속에나 남자 여자가 있는 거지 사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세상에 인연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것은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작용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불안정함이라는 것은 어차피 조건이 바뀌든 어쨌든 이것은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삶이 괴롭다 안 괴롭다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삶이 괴롭다 안 괴롭다가 아니기 때문에 착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바꿀 필요도 없고 어디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어디가 뭐 이런 속세에서 얘기하는 이런 인연이 없다면 그때 나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때 보이는 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가령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냥 평생 그렇게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면서 사는 거는 그런 것은 인연 따라 될 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그렇게 될 뿐이니 어떻게 되든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든 편할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도 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생각 속에 있어서 아마 제 얘기가 잘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지금 없어요. 예.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지금까지는 맨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내일 또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할 시간까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구경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의 생각을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상태가 아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떤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구경하되 무심히 해야 돼요. 너는 좋은 생각이고 너는 안 좋은 생각이고 너는 틀렸고 너가 옳다 이러면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그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어쨌든 단지 알고만 있고 단지 구경만 무심히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단지 한번 구경만 하는 단지 알고만 있는 무심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내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동안 그런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나가서도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든 불편하지 않는 삶이 돼 갈 거예요. 당장 하고 안 하고 하는 생각에 일단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일단 그것을 제쳐두고 명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 일단 제쳐두고 한번 일단 어떤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경만 한번 해보세요. 단지 알고만 있어 보세요. 내일 요 시간까지 그리고 또 한번 이야기해보고 모레 또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돌아갈 때쯤이면은 뭔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든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렇게 안 살아보기로. 네.